자, 미디어 정거장 봉우리. 네. 오늘의 영화는 뭡니까? 오늘 영화는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제가 예전에 방구석 일렬에 요약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한 적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아주 강렬하게 남았어요. 빡셌거든요.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이 정말 압축이 어려워요. 애니메이션이 일반 영화보다 대사 속도가 1.5배 빠릅니다. 아 맞아. 맞아. 대사량도 1.5배 많아요. 내용도 길어요. 그리고 화면을 매 화면마다 임팩트를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잘라내기가 진짜 어려워요. 버릴 장면이 없고. 저를 정말 개고생시켰던 영화입니다. 네. 자 봉우리 예. 줄거리 소개해 주세요. 이거는 빨리 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 없어요. 아우 나 근데 오늘 다시 보고 왔는데 그새 애 이름을 까먹었네. 라일리. 아 죄송합니다. 네, 라일리라는 소녀가 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의 라일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의 감정 상태 그리고 머릿속 생각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의인화시켜 놓은 그렇죠.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감정 하나하나를 특히 주요한 감정들을 사람으로 만들어 네. 사람이라 그렇게 좀 캐릭터로 만들었다고 네. 그죠. 캐릭터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 머릿속 세계가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때 만들어진 핵심 기억, 어렸을 때 만들어 놓은 상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의 세계관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 머릿속 세상으로 구현해 놨는데 그게 아주 좀 환상적이고 왠지 저럴 것 같고 막 이런 아무튼 아름답게 신빙성 있게 잘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영화 줄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라일리라는 친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춘기 플러스 급격한 환경의 변화. 그렇죠. 이사를 가거든요. 근데 원래 살던 지역에 친구들도 다 있고 막 그러니까. 네. 그 사춘기와 급격한 환경 변화에서 한 사람이 성장하고 갑자기 사춘기 때 우리가 중2병이라고 부르는 증상이 오는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런 현상이 나오고 보통은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그 머릿속 세계의 캐릭터들을 통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이게 이제 이사를 간 게 맨하탄으로 간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네. 네브라스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간 거죠. 그런 게 집값의 기억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났을 거예요. 집값 차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네. 환경 차이나 샌프란시스코는 완전히 도시고 네. 그다음에 날씨는 훨씬 더 온화하고 예. 네브라스카는 거의 시골이고 네. 굉장히 춥고 호수 많고 그럼 시골에서 도시로 간 거군요. 거의 그런 셈이죠. 전라남도 광주쯤에 광주가 시골이 아니지. 전라남도 뭐 우리 아버지 고향이 여수니까 뭐 한평쯤이라고 쳐봅시다. 한평쯤에서 살다가 네. 갑자기 서울 시내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지평수는 좁아지고 그래서 집이 좀 안 좋아졌구나. 그렇지. 네. 따닥따닥한데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브로콜리 싫어하죠 라일리는. 네. 네. 브로콜리 때문에 아마 까칠이가 태어났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그거 거부할 때 아마 까칠이가 태어났어요. 까칠이죠. 네. 까칠이. 버럭이가 아마 아빠한테 대들다가 버럭이가 네. 태어났고 그랬어요. 이제 이 구슬 색깔에 따라서 이제 라일리의 감정 상태가 변하는데 아마 행복한 기억이 노란 구슬일 거예요. 노란에 조이. 네. 예. 그래서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의 라일리의 기억들은 전부 다 노란색입니다. 중요한 사건들은 전부 노란색으로 채워져요. 기쁘니까. 핵심 기억이라고 표현하죠. 네. 네. 핵심 기억들은 근데 이제 라일리는 급격한 변화를 바꾸면서 다른 구슬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슬픔이 그러니까 제 아주 종합적인 감상은 우리가 보통 슬픔을 되게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네. 나는 되도록이면 슬퍼지지 말아야지. 슬픈 일이 있지만 우울해지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영화가 그 슬픔이라는 감정을 결국은 끌어안아야 되고 네. 사실 사실 알고 보면은 기쁨이나 슬픔이나 동전의 이면이다. 하나의 감정이다. 항상 동전의- 같이 작동한다. 동전의 이면이다.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렇구나. 예. 예. 그렇죠. 네. 이끌어낼 수 있어요. 시작한 거 아니에요? 슬픔은 기쁨의 이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말이 되고. 네, 네. 뭐라 그랬죠? 슬픔과 기쁨은 동전의 동전의 양면이다. 네. 이렇게. 아무튼 뜻이 통하면 됐어. 예. 네. 네. 그렇다고 하죠. 네. 아무튼 제가 느낀 인상적으로 봤던 이 영화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네. 그 결론을 너무 일찍 얘기해. 너무 일찍 내고 시간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라일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이 급격하게 변함으로써 라일리에게 조금 이런 이제 감정에 좀 급격한 변화가 찾아와요. 사춘기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사춘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억은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어렸을 때 기억은 다 좋은 기억들이에요. 아버지랑 손잡고 어디 놀러 갔을 때, 온 가족이 저기 독립기념관 옆으로 소풍 갔을 때, 거기서 그 슬레트 판자에다가 고기 구워 먹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바람 물질 덩어리인데.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거를 다 거기 고기 구워 먹었어요. 근데 그게 또 열전도율이 끝장나거든. 어쨌든 그래서
그런 기억들은 다 좋은 기억들이고요. 사춘기 이후의 기억들은 그러고 보니까 안 좋았던 기억이 훨씬 많아요. 예, 예, 예. 이게 인격 형성의 단계죠. 그렇죠. 예. 네. 일종의 발달 심리학이죠. 네. 그럼 처음에는 좋았던 기억, 그러니까 더 인상적인 게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럼 더 즐거움이 더 인상적이었다가 예.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좀 자라고 사춘기가 되고 중2병이 들면 슬프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강렬한 기억으로 자리를 잡는 건가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네. 이게 사실 좀 더 배경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네. 모든 기억은 감정하고 연계돼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슬픔이 됐건 기쁨이 됐건 불쾌함이라든가 이런 게 됐건 네. 공포가 됐건 네. 다 기억에 연계돼 있습니다. 예. 예. 감정이 기억에 연계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감정이 기억을 오래가게 만들어요. 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인데 단기 기억 중에 잠잘 때 보면 후루룩 하고 보내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게 있고 네. 버리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건 버려요. 청소기로 네. 버리죠. 네. 네. 근데 이 장기 기억으로 간다는 건 오래 기억된다는 거거든. 네. 예, 기억이 강렬해서 감정이 강렬할수록 오래 기억돼요. 근데 그 중에 핵심 기억이라고 부르는 건 네. 기본 기억인데 나의 자아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기억이야. 그게 나를 규정하는 기억. 그렇죠. 그래서 그게 몇 개 안 되잖아요. 예, 이렇게 들고 5개뿐이 안 다니잖아. 되잖아요. 예. 근데 얘는 조이잖아. 기쁨이 주로야. 네. 얘는 그걸 다 기쁘게 기억하고 있는 거야.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이야. 그래서 얘가 컨트롤을 주로 하는 애가 기쁨이잖아. 맞아요. 네네네. 근데 엄마는 슬픔인가 슬픔이, 그렇고 예. 아빠는 분노고. 네. 맞아요. 아빠가 분노죠. 네. 시뻘건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서를 주도하는 정서가 있는 거지. 예.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약간 엉뚱한 스타일이고 되게 기쁜 기억도 많고 그래서 핵심 기억이 기쁘다 보니까 네. 캐릭터 자체가 되게 발랄한 애야. 되게 즐겁고. 근데 문제는 이제 사춘기 지나기 전에 이게 갑자기 겪으면서 이게 핵심 기억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슬픈 기억으로 약간 바뀌잖아. 네. 네, 슬픔이가 손대니까 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슬픔이 가서 겁나 구박받잖아요. 예. 또 왜 자꾸 손대냐고 멀쩡한 기억. 그래서 이렇게 아예 어디서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원을 그려놔 버리잖아요. 너 거기서 나오지 마. 너 자꾸 나오면 안 돼. 그리고 지나가면 이게 사춘기를 겪거나 그러면 이게 또 약간 체인지가 일어나. 핵심 기억이 사라진다기보다는 핵심 기억에 대한 해석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더 다른 핵심 기억이 붙는데 사춘기와 성인기 사이에는 나쁜 핵심 기억들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 네. 왜? 왜? 아무래도 경험이 다양해져서 그래요. 경험이 다양해지고 감정이 다양해지고 해석이 달라지는 것도 감정이 다양해져. 감정이 다양해지고 감정이 단순했다가 감정이 다양해져서 사실 그래서 좀 이따 6월 달인가 인사이드 아웃 2가 나와요. 예. 그게 사춘기 이후에 다양해진 감정. 원래 5개 감정이었는데 네. 9개 감정으로 늘어. 라일리가 계속 나오는 모양이구나. 훨씬 더 복잡해지겠네 얘기가. 예. 그러면 잘 만들기 쉽지 않아요. 네. 그렇지. 네. 그렇죠. 예. 얘기가 너무 많아지면 거기다 1편 안 본 사람들도 챙겨야 되거든요. 높은 확률로 범작이 나올 확률이 높다. 물론 초치는 건 어려운 아니고. 도전이네. 네. 근데 이게 제가 픽사를 참 좋아하는 게 네. 픽사는 되게 다 바탕이 탄탄해요. 네. 네. 픽사 계열의 영화들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들이 기본적으로 이론적 배경이나 이런 게 되게 탄탄해. 그리고 거기 위에 주제를 얹고 그거를 얘기하는 방식이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러워. 네. 네. 그래서 교훈도 굉장히 괜찮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과학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로 되게 완벽한 구조거든요. 바탕이 탄탄하고 근거가 있는데 내러티브는 되게 예술적으로 훌륭하고 거기다 정서적으로 네. 정서적으로 굉장히 공감되게 만들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 수가 없는. 이 인사이드 아웃도 그러면은 토대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의 작용이나 네. 사춘기 이런 걸 겪으면서 나오는 머릿속의 변화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도 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의 완벽해. 진짜 이 영화가? 거의 완벽합니다. 대놓고 따서 만든 거예요. 이 피트 닥터라는 사람이 감독이거든요. 이름이 또 닥터야. 이름이 닥터야. 물론 DOC, TOR은 아니라 ETER인데 네네. 이름이 닥터야. 닥터예요. 그러니까 만들 때 좀 거의 그 정신과 의사들 몇 명 끼고 계속 이걸 의견을 규합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렵지 않게 구현해내고 보여주고 이해시키는 것도 대단한 능력. 그게 엄청난 능력. 이걸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고 저는 진짜 놀랬습니다. 그 기억의 성이 가족섬, 무너지는 거. 구섬 뭐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우정섬, 네. 엉뚱섬이 있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의 특성이 반영되네. 그렇지. 이게 핵심 기억하고 연결되잖아요. 맞아. 핵심 기억이 얘를 어떤 인간으로 만드냐면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좋아하고 엉뚱한 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합쳐져서 특정한 캐릭터가 만들어져. MBTI보다 훨씬 과학적입니다. MBTI는 갖다 댈 수도 없습니다. 네. 사춘기를 겪으면서 많은 경험이 다양해지고 감정이 다양해져서 이 친구가 변하는 거를
그 세계가 무너졌다가 다시 생성되는 그렇죠. 걸로 그려낸 거구나. 예. 가족섬은 다시 튼튼하게 올라오고 친구섬도 다시 생기잖아. 예. 맞아요. 엉뚱섬은 약해지죠. 없어져요. 없어지진 않았나? 예. 엉뚱섬은 기본 캐릭터긴 하지만 어린 거거든요. 예, 거의 없어지는 걸로 전 예. 기억하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은 코끼리 그 걔가 상상 친구잖아요. 네, 상상 네. 친구. 네. 빙봉. 빙봉. 예, 얘가 마지막에 힘써가지고 이제 기쁨이한테 이제 이렇게 자꾸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는 사라지잖아. 네, 맞아요. 빙봉 사라질 때 다 울어요. 진짜 네. 이 영화의 가장 눈물 포인트입니다. 네. 굉장히 발달 심리학에 음. 상당히 잘 맞게 만든 거예요. 아, 신기하다. 근데 그 빙봉 사라지는 장면이 토이스토리의 마지막 장면하고도 겹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추억을 가지고 있지만 내 어린 시절 추억에 잔뜩 묻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어린 시절 나를 규정했던 것들이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것과 작별해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보고 성인들이 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 그 시절을 지나왔으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라일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나면서 그렇죠. 근데 이게 라일리의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모든 아이들이 다 겪는 일이고 그렇지. 심지어 교수님마저도 그런 일은 겪었을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럼요. 예, 예. 봉우리는 아직 겪었나요? 섬이 네. 봉우리를 규정하는 섬은 몇 개입니까? 술은 알겠어요 일단. 아니 자꾸 술 얘기하니까 제가 네. 저는 제가 그 우리 저 해시 라디오랑 모든 방송을 매번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한데 해시태그 우리 앱은 항상 확인을 하거든요. 자유 게시판이랑. 근데 최근에 봤던 댓글 중에 가장 마음 아팠던 게 봉우리 뉴스레터 오타가 많은 게 아무래도 술 때문인가. 다 고쳤잖아. 죄송합니다. 아무튼간에 정신 차리겠습니다. 네. 저는 네.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섬이 몇 개 안 되는데 일이 몇 개 없어가지고 아, 이 일에 따라 섬이 생겨요? 그런 것 같은데. 오. 아, 돈섬? 그렇지. 아, 그럼 돈섬이 여러 개의 다른 섬을 가지고 있는 거네. 그렇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은 어렸을 때는 가족섬과 친구섬 무조건 있었고요. 저도 그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한쪽에는 분명히 1980년대 미국 헤비메탈 섬이 있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예. 저 친구가 라일리한테 엉뚱섬이 있었으면은 그거는 지금도 사실 있는 것 같긴 한데. 헤비메탈 아일랜드. 그거는 꼭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이제 팔이 날리기는 하는 것 같은데. 가는 길이 약간. 이제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 어렸을 때 분명히 있었다. 강하게. 다만 이제 돈으로 가는 길은 계속 넓어지고 있죠. 근데 거기 이제 투자가 잘 안 되고 있긴 해요. 도로 확장 공사에 매번 실패하고 있다. 잘 안 되고 있다. 돈에 관련된 돈섬을 만들어낸 핵심 기억은 뭔 것 같아요? 뭘까? 왜 그렇게 됐을까? 나는 라일리처럼 크게 이사간 적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된 거지? 그러게 계속 광명에서만 살았잖아. 뭐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나 심리검사 받아야 될까 봐. 핵심기억이 있을 텐데. 그게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5개 감정이 나오잖아요. 네. 주도 감정은 기쁨이고, 그다음에 옆에 붙어 있는 애가 슬픔이고, 그리고 버럭이, 그러니까 분노, 분노 감정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원래 모든 인간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감정이고, 이 번역이 된 게 소심이로 돼 있거든요. 소심이 fear. 근데 원래 영어 이름은 fear예요. 두려움이구나. 두려움의 공포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공포고, 그리고 까칠이라고 돼 있잖아요. 까칠은 번역은 잘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역겨운 거예요. 진짜. 디스커스트. 이름이 디스커스트라. 그러니까 브로콜리 싫어하잖아. 이러잖아. 그렇구나. 역겨움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포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이건 본능적으로 싫어. 혐오하는 감정. 생존 본능에 가까운 거죠. 그렇지. 그래서 공포하고 약간 다르게 혐오하는 감정이 있는데 문제는 기쁨하고 슬픔이라는 주력 감정이 사라진 채 공포, 분노, 그리고 혐오 같은 이게 훨씬 더 본능적인 감정이거든. 이것만 있으니 얘가 가출을 하잖아. 엄청 부정적이어가지고. 맞아. 심지어는 그 셋만 남으니까 감정이 없는 상태로 묘사를 하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남은 상태에서 얘가 이제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하니까 거기에 생각의 그 트레인이라고 하는 게 맞아. 생각 나오잖아요. 기차가 맞아. 이것도 되게 훌륭한 게 우리는 보통 이성하고 감정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거든. 맞네. 근데 이성, 사고는 감정이 뭔가 역동이 가지고 있어야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 제대로 역동을 하지 못하니까 사고가 멈춰. 그래서 생각 기차로 만들었구나. 그 상징물을. 그래서 얘가 멈추고 판단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감정이 사라지는 거야. 기쁜 건지 좋은 건지 그냥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슬픔이가 이걸 딱 빼고 빵 하고 아이디어가 사라지니까 얘가 빵 하고 기어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그러면서 돌아가잖아. 돌아가서 슬픈 감정을 얘기하기 시작하지.
왜냐하면 사실 눈치 보느라고 얘기하지 못했던 건데 난 정말 집에 가고 싶다. I wanna go home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정말로 감동적이잖아요. 네. I wanna go home 그러면 눈물 흘리다가 근데 저는 그 단어가 더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그랬는데 don't be mad 그래요. 나한테 화내지 말라고. 화내는 게 무섭고 아빠가 화냈던 게 화가 났던 거니까. 그 마음 이해갑니다. 어린아이는 정말 이게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어린아이한테는 아빠한테 엄마한테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화를 내? 내가 미운 사람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안아주고 그러니까 가족 싸움이 이제 되살아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하고 이제 한숨을 쉬잖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서가 회복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정말 현실에도 많이 일어나는 거. 그러면 저 5가지 감정이 사람을 구성하는 핵심 감정이라는 것도 학문적으로 근거 있다는 얘기네. 역겨움, 그럼요. 두려움, 기쁨, 예. 분노, 슬픔. 예. 이게 플러칙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1980년에 처음 만든 성격 이론, 감정 이론이라고. 감정 이론. Theory of Emotion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요쪽 계통의 발달 심리학이나 심리학계에서 굉장히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모형이에요. 근데 물론 여기에 이제 약간 반박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더 많아. 이거보다 8개인가 그래, 8개. 그래서 2편이 그렇게 늘어나는 거구나. 확실히 2편 진짜 잘 나오기 어렵겠어요. 근데 그게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게 두려움하고 공포는 뭔가 생존 본능하고 연결된 것 같고 그래서 훨씬 더 근원적이고 그렇지.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차원이고 기쁨하고 슬픔은 되게 일상적 차원이긴 한데 걔네들보다는 뭔가 2차적인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까칠이가 생겨났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이 성장했음을 딱 느껴야 되는 순간 중에 하나가 애가 거짓말을 시작하고 그렇죠. 엄마 아빠한테 안 해! 싫어! 짜증낼 때. 라고 말하는 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결국은 다양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장하는 과정이죠. 예. 그전에는 기쁨 슬픔밖에 없어요. 그렇지. 싫으면 울어버리고. 맞아. 예. 마음에 안 들면 울어버리고. 좋으면 무조건 새글새글 울고. 근데 그러다가 다양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라일리가 좀 더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진짜로 장성한 애가 되고 나면 감정이 8개로 늘어나는 재밌을 수도 있겠는데. 2편에서는 9개로 늘어나는 거로 나오는데 이건 이론적인 것하고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이론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가 질투 감정이야. 질투, envy가 나와요. 재밌겠다. 이거 각본 어떻게 썼을까? 근데 이거 각본 쓰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갖다 붙이기가 어렵지 각본 자체는 이미 심리하고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이거를 특히나 또 현실의 사례도 많잖아. 상담 사례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그럴 법한 연속성 있는 내러티브를 만드느냐가 이제 이 제작진의 실력이겠죠. 아니 아까 미저리는 스티븐 킹이 편집자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썼다 그랬잖아요. 피트 닥터가 자기 딸내미를 보고 그래요? 자기 딸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2편도 같은 감독인가요? 그렇겠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 만든 영화가 소울이고요. 소울도 괜찮았습니다만 저는 인사이드 아웃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인사이드 아웃은 되게 명작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나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창작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나의 학문을 시각화해주는. 그렇지. 재밌게 시각화해주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학문적 근거가 있을 거라고.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아 진짜? 이 영화를 재밌게 보면은 그 뒷얘기도 좀 읽어보고 그렇게 해요. 재밌잖아. 이런 상상도 거. 못했어 근데. 상상을 하지 말고 읽어보라고. 써줘 누가. 왜 누가 그걸 써줘? 그래서 여기서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그거잖아요. 쓸데없는 감정이라는 게 있는가? 하다못해 질투도 이제 다음 편에 등장할 예정이지만 하긴 핏밥박는 슬픔이 나중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그런 이유군요. 슬픔이 계속 어그로를 끌잖아요. 사람들의 감정을 끌어올리잖아. 분노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슬픔이라는 내가 결정적으로 문제 해결에 키를 주게 되잖아요. 맞아요. 슬픔도 스스로도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기쁨이만 되게 중요한 존재잖아. 원래 문제 해결. 그래서 더 우울해 안 그래도 우울하니까. 근데 거기서 결정적인 반전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 약간 조증으로 나오잖아요. 얘는 조증이야. 얘는 강박이야. 모든 감정이 다 기뻐야 돼. 그러니까 막 잔소리하고 다니고 결국엔. 근데 슬픔이를 딱 받아들이는 순간 애도 성장한 거고. 그렇죠. 그 안에 다른 감정들이 함께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감정들은 다 나만 있어야 돼. 내가 조종감을 쥐어야 돼. 라고 생각했다라면. 그렇죠. 그 이후에는 우리 같이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도 맞는 게 감정이 성숙된다는 느낌이네, 그럼. 그렇지. 아기 때 그 기쁘고 무조건 약간 원초적으로 기뻐하고 슬퍼했던 게 사람이 커가면서 기쁜 이유가
다양해지고 성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정말 이게 기가 막힌 게 기억들이요. 원래는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돼 맞아요. 있어요. 예. 개별 감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시간 나중에 끝날 때쯤 보면 이게 섞여 있어요. 감정이. 무지개 색깔. 색깔. 맞아. 예. 무지개 색깔. 예. 기쁘지만 슬프기도 하고 맞아. 기쁘지만 역겹기도 하고 이런 게 섞여 있어요. 네. 야 이거 진짜. 엄청난 영화였구나. 엄청난 영화라니까. 예. 픽사 사상 최고 명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네. 예. 그러고 보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요. 되게 기쁘고 좋은 일인데 역겨운 일들이 되게 많아요. 네. 또 슬픈데 묘하게 기분 좋은 일도 있고요. 네. 아 그런 감정들을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생기진 않았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네. 남의 감정의 다양함을 인정을 못해. 내가 가지기는 나는 기쁜데 왜 쟤는 슬퍼? 내가 단순하니까. 그렇지. 아.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뭘 고백하는 거냐면 내가 어린애에 불과하다는 걸 미숙하다. 되게 미숙한 상태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네. 아 내가 내 감정을 다 못 쓰는 상태다. 네. 제가 이런 얘기는 가족 얘기라 좀 그렇지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네. 저희 이제 물론 이제 뭐 이렇게 흔한 시골처럼 뭐 예를 들면 잔치분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그렇게 슬프지만 걔만 안 하잖아요. 아 당연하죠. 예, 예,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저희 조카가 이제 외국에 살다가 이제 왔는데 얘가 디스커스팅하다 그랬어요. 그 상황을. 진짜로? 아니,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왜 다 웃고 있고 한쪽에서 고스톱 치고 있고. 그러네요. 이게 한국의 문화를 잘 이해해서도 못해서 그렇지만 사실 미숙한 감정이라서 그런 거예요. 장례식장이요. 만약에 비통함과 슬픔만으로 가득잖아요. 네. 못 견딥니다. 그렇지 못하지. 죽음이 주는 상실감만 해도 엄청나게 큰데 거기에 온갖 슬픔들이 그냥 다 있다? 그러면 사실 훨씬 더 안 좋은 상태로 빠져버려요. 그렇지. 집단 우울증. 완전한 우울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꾸 반대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리고 그게 어른들의 세계지. 그렇지. 그러려고 그리고 사람을 부르는 거잖아. 그렇지. 너무 슬프지. 혼자 안 내비두려고. 네. 근데 어린 감정으로 보면 이 어른들의 세계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거야. 어떻게 기쁨은 기쁜 거고 슬픔은 슬픈 거지. 기쁘고 슬프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배신감을 느껴요. 네. 인사이드 아웃 보셔야겠네.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인사이드 아웃 봐도 몰라요. 네. 시간이 지나서 자기 스스로가 사춘기를 거쳐서 성숙된 감정의 형태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근데 참 재밌네요. 서양 장례식도 막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지만 하지 않거든요. 서양 장례식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사람들 몇 명만 모이고 네. 가까운 사람만 모여서 네. 비교적 엄숙한 분위기에서 끝내거든. 그건 그런 것 같아. 살아있을 때 찍어놓은 비디오 같이 보고 뭐 그렇지.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또 지나치게 너무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으잖아. 일단 사람을 많이 불러요. 우리가 정신이 없지. 그 동네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 다 오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 생기는 문화적 차이도 있는 거죠. 근데 약간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와야 좋은 곳에 가신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남의 장례식장 가가지고는 시끄럽게 왁자지껄 맞아요. 술 먹고 떠들고 고스톱 쳐주고 이러는 게 예의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살다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네. 저도 어렸을 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크니까 내가 장례식을 몇 번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 곁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 떠나보내는 과정이 정말 세상 다 잘라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는 거고 삶은 계속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과도해지면 네. 오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야 하면서 술 먹고 난리치고 이러는 사람도 생기는 그건 거예요. 또 너무 네. 과잉한 거지. 이제 과잉해지는 거죠. 네. 그런 것들. 본래 취지를 잃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당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상태인 거죠, 그게. 네. 그리고 맞다. 생각해보니까 가장 간단한 예시가 있네요. 감정이 언제나 몸의 상태와 똑같지 않다는 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렸을 때 엄밀히 말하면 틀리지만 네. 제가 관대하게 말하면 맞아요. 관대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하고 유사하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 예를 들면은 뭐 감각 같은 거. 감각도 우리는 단순하게 몇 가지로 갈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복합적 감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시원하고, 네. 예. 뜨거운데 시원하고. 물론 이때는 온도에 의한 것이 아니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맛의 복합성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쓴데 맛있고, 네. 여기는 아직 맛은 아직 미숙하잖아요. 그게 맛의 세계에 굉장히 미숙해. 외부 세계에서 정보를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 보통은 한 가지만 그렇게 예를 들어 미각 딱 하나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보통은 다 복합적으로 돼서 받아들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받아들일 때. 그래서 그 이른바 미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내 입맛에 맛있으면 다 맛있으면 그 맛있는 거지. 오케이 맞아요. 그건 주관적인 거니까.
객관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미식은 있어요. 네. 정교함이 다르거든. 네. 감정이 복잡해지고 스펙트럼이 다양해진 게 정교해지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음식이란 맛도 그래. 음식도 정교해진다는 게 뭐냐면 되게 미세한 것들의 얽힘을 하나하나 느끼면서도 또 복합적으로 느낀다고. 풍미를 느끼고. 그렇죠. 예, 이거는 너의 맛보다 나의 맛이 우수해가 아니라 네. 너의 맛은 단순하고 나의 맛은 정교하고 복잡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음식에서 여러 가지 맛을 막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막 약간 과정에서 막 재료가 뭔지까지 다 알아맞추고, 예,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맛뿐만 아니고 향까지도 분석을 하고 막 예. 그렇게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평양냉면에서 평양냉면 가지고 맨날 싸우잖아. 네. 예, 스플레인이라 그래가지고 평양냉면 부심 가지고 또 지나치게 난리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게 싫으니까 무슨 평양냉면 뭐 맛없다고. 저기 북한에서는 평양냉면 원조인데 거기 시초 타 먹더라 또 이러면서 또 놀리고 둘 다 바보들이에요. 예, 둘 다 바보들이야. 굳이 말하면 평양냉면이 맛있다가 아니야. 평양냉면은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미각이 굉장히 민감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오히려 맛은 되게 단순해져야 돼. 거꾸로. 네. 근데 이게 단순해지잖아요. 그러면 풍미가 훨씬 더 많이 느껴져요. 그전에는 못 느꼈던 라면으로는 못 느꼈던 메밀의 향이 느껴지고 육수 안에서의 어떤 다양한 정도의 그 어떤 이게 스프로 만들 수 없는 육수의 향이 느껴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되게 단순해지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복잡한 것들이 살아나는 거라고. 아, 이거 되게 어려운 경지다. 그렇죠. 이거는 라면으로는 못 느끼는 경지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정교함을 얘기하는 미식을 얘기하는 거지 너의 입맛이 후지고 얘의 입맛이 오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열의 아홉은 지금 이렇게 그렇죠. 예, 행동하거든요. 보통은 네. 지잘났다고 서로 싸우고 그치. 있는 거지. 야, 이 자식 냉면 먹을 줄 모르네.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감정을 복합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성장한 것이듯. 그렇지듯. 느낌, 우리가 말하는 감각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감각도 예. 개별적인 것도 느끼고 복합적인 것도 느끼고 새로운 차원들을 만들어가는 거.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성숙해 가서 정교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정교해지고 싶은데 그거 갖고 뭘 하지 마라. 그렇기도 하고 정교하고 싶은데. 이걸 진화의 관점에서 네. 얘기하잖아요. 진화라고 하는 건 적응인데 적응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복잡해져야 적응해요. 아. 네. 그리고 복잡해져야 사회가 진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단순하면 적응력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환경이 바뀌면 바로 죽어요. 바로 죽어. 네. 네. 근데 복잡하면 개별의 환경에서는 언제나 약간 까칠해. 디스커스 같은 얘기야. 까칠해. 왜? 불편함이 계속 있거든. 하지만 중요한 건 불편은 해도 바뀌는 걸 계속 맞춰. 그렇지, 적응을 하죠. 네. 네. 뜨거워도 맞추고 추워도 맞추고 이렇다면 서늘해도 맞춘다고. 맞아.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살아남은 거지. 그렇죠. 맞아. 인간은 복잡하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내적인 복잡성이 늘어나야 외적인 복잡성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숙하면 그래서 괴로움이 많죠. 네. 왜? 여러 가지 느껴지는 것들도 그치.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으니까 알아야 되니까. 훨씬 괴로워요. 네. 어린 때는 그냥 슬프고 기쁘면 끝인 거야. 근데 나이가 들고 나면은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또 짜증도 나고 재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복잡적으로 있는 거지. 그래야 환경에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게 철이 좀 늦게 드는 거랑 아예 안 드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네. 전 스스로 제가 철이 되게 늦게 들었다고 생각해요. 뭐 아직도 그렇게 크게 철 들었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 음식에 대한 미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시도하면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시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그렇지. 거예요. 예, 예, 예. 관심이 없는 분야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음식은 맛있고 배부르면 땡이야.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뭔가를 더 요구할 생각이 없는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야 치킨이 세상에서 최고의 음식 이런 말을 안 하거든요. 네. 그거는 내가 단순해도 남의 복잡함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최근에 범죄도시 4 걸작서 만들어 올렸더니 네. 그 수많은 댓글들이 이 정도면 재밌지 뭐 난리 지랄을 하냐 막. 네. 이거는 고업님하고 제가 거의가 아니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네, 건데 모든 비평은 네, 정교할수록 훌륭한 비평입니다. 당연합니다. 네. 네. 잘 까는 게 훌륭한 비평이 아니라 욕 시원하게 한다고 훌륭한 비평이 아니라. 예. 그래서 정교할수록 훌륭한 비평이고 오리지널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작품의 네, 호라든가 네, 뭐 고저라든가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아니야. 네. 다시 말하면 비평은 취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취향은 당신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거고 비평가의 역할은 다양한 취향들 사이의 공통 분모들을 찾아내서 이것이 얼마만큼 다양한 취향에 복무할 수 있는가 또는 특정 취향에 복무하더라도 얼마나 훌륭하게 복무할 수 있는가 이거를 분석해 주는 게 비평이라고. 그래서 제가 내내 했던 얘기가 이거거든. 예전만큼 통쾌하지가 않아 범죄도시가. 그리고 그 원인이 뭔지 나름대로 분석을 했어요. 근데 뭐 역시 그러니까 복잡한 말은
언제나 단순한 사람들에게 먹혀들지 않는다. 아, 그럼요.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네. 언제나 애가 똥 싸서 울면 지는 건 부모거든요. 예. 원래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정교할수록 비평이 정교할수록 또는 복잡할수록 그게 성숙한 것이다. 이게 그분들한테 안 먹히는 게 보통 그렇게 달려와가지고 뭐 이거 이 정도면은 좋은 영화지라고 하는 분들이 그 거엄님이 이제 영화 분석할 때 스토리의 개연성을 따지기 위해서 하나하나 플롯을 따져보고 또 장면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나를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원테이크 씬에서 여기 사실 편집했어. 편집 중에 눈에 보여 막 이런 거를 따지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설명해주면 아이 뭘 그렇게까지 영화를 봐. 그럼 백약이 무효인 거야. 그렇지. 내가 말이 안 통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은 영화의 측면에서는 사실은 정교해지고 진화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그냥 단순한 데서 머물고 싶은 거죠. 그런 거예요. 네. 저희 오늘에서야 그분들을 이해했습니다. 진화가 싫은 거구나. 아, 그럼요. 네. 거엄님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도 진화를 못했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이해 따위 못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래도 어떻게 10시를 딱 맞췄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인사이드 아웃을 원래 하자고 생각했던 건 지금까지 저희가 소담소담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이 소담쌈에서 공감해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이게 그냥 뭐 소재 몇 번 그냥 하덕화 하면 끝나는 소재가 아닐까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 네. 제가 이제 423하고 왜 다른지 소담쌈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사실은 이거를 한 거거든요. 네네. 우리가 지난번에 또 인생은 아름다워를 했잖아요. 인생은 아름다운 굳이 말하면 기쁨이가 지배하는 인간이에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약간 조증 같잖아. 네. 아, 실제로 그러네. 조증이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죽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이 된 게 그거를 겪었던 아마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그 핵심 기억들이 정말 좋게 남았을 거예요. 그 아빠하고의 핵심 기억 같은 게. 아빠가 다 묻어 있겠네요. 그렇죠. 네. 즐거움과 아빠가 다 묻어 있 다 묻어 있겠죠. 야, 그럼 진짜 훌륭한 아빠네요. 예, 훌륭한 사람이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개인에게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정 감정이 지나치게 주도하게 됐을 때 사실은 그 개인은 어떤 면은 더 슬플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래도 그 사람도 아마 뒤에는 배경에 공포도 있을 테고 역겨움도 있고 그랬을 텐데 이 기쁨을 주도했던 건 천성일까 그래서 의지일까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처음에는 천성이었겠지만 자식 낳고 부인 생기고 그러면서는 의지로 바뀌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는 아마 훨씬 더 성숙한 그렇죠? 예, 캐릭터로 만들어진 걸 거예요. 원래는 약간 사기꾼 기질의 캐릭터가 사실은 정말로 훌륭한 가족을 지키는 사람의 캐릭터로 바뀐 거겠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심리학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인사이드 아웃만 딱 보셔도 어느 정도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실마리들이 아마 보이실 거다. 이야기면 또 이제 나중에 또 2 나오면 저는 볼 건데. 아, 저도 봐야죠. 예. 네. 그래서 그때 한번 더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소담사담을 할 거리는 무궁무진하다. 아, 그럼요. 뭐 저는 애초부터 걱정을 1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수많은 고민들을 이렇게 기본적인 정서와 감정을 통해서 해명하는 과정들 이런 게 제가 심리학 전공은 아니지만 준 전공 정도는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토요일 날 이제 초청 강자가 이제 심리학 강자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송현주 교수인데 같은 전공이 분야지만 좀 더 심리학 쪽에 굉장히 잘 특화돼 있는 그래서 언뜻 잘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 네. 예, 사회적 현상, 정치적 현상 이게 알고 보면 사실은 꽤 설득력 있는 우리의 배경들이 있다는 거지. 예, 이를테면 분노 단추가 눌렸다거나 예, 감정이 사라졌다거나 아이디어 단추가 올려졌다거나 이렇게 네. 사실 알고 보면 몇 가지 단순한 어떤 특성의 조합이 굉장히 다른 인간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네. 알고 보면 진보 보수를 만들어내는 동일한 감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 토요일에 초청 강좌에서 다루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시칼리지와 함께 이렇게 다 연결되는 심리학을 하더라도 그냥 심리학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정치 현상을 바라보는데 아하 하고 이해 정도를 높이는 이제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예, 인사이드 아웃까지 한 겁니다. 야, 아이씨 듣고 싶은데. 송현주 교수님도 이 영화 되게 좋아하시겠다 그럼. 저는 좋아하시지. 심리학이 전공이신 줄 몰랐어요. 네, 네. 그 미디어 심리학 분야고 일반 심리학은 아닌데 예, 미디어 심리학, 정치 심리학, 사회 심리학, 미디어 심리학 이쪽이죠. 근데 요즘은 뇌 연구도 이제 많이 원래 하거든요. 그래서 뇌 연구의 성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재밌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아, 토요일만 아니면 나 들어가겠네. 나중에 해티티로 봐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 얘기하고도 한 게 뭐냐면 대통령 그래서 맨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질문. 네. 우리 그 막전막후 때도 얘기했잖아. 이 본심을 숨기지 못하는 건 예, 솔직함일까 뻔뻔함일까? 다른 대답해도 됩니까? 예.
전 유아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유아적입니다. 네.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네. 복잡해지지 않았네. 예. 감정이. 예. 디스커스팅한 건 그냥 밀어놓고 싶은 거고. 예. 예. 기쁜 건 매일 밤 함께 하고 싶은 거고. 그렇죠. 예. 예. 굉장히 단순한 성격 가지고 잘 살아온 거예요. 운도 좋은 거고. 네. 그만큼 우리 정치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후진 거라는 뜻도 되죠. 네. 그렇게 미성숙한 감정의 조합과 캐릭터의 조합으로도 대통령이란 자리에 올 수 있었다? 아하. 이거는 좀 위험증인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안에 이게 저 뭐지? 그 혐오 있잖아. 피어하고 그 혐오를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게 혐오에 빚진 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디스커스팅을 잘 감정을 추스려야 되지 않을까. 맞아. 이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이쯤 하겠습니다. 네. 요거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할 텐데 되게 재밌는 게요. 이 사람의 그 플러치기라고 하는 사람의 이론 중에 네. 그 기쁨이라고 하는 그 감정의 기둥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신뢰라는 감정의 기둥이 있어요. 여기서는 신뢰의 섬으로 표현했지만 신뢰라는 감정의 기둥이 있어요. 근데 이 신뢰라고 하는 게 강해지면 존경이 돼요. 신뢰가 조금 약한 형태가 수용이에요. 그래, 맞아. 받아들여준 줄게. 네. 네.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강한 감정이 엑스터시거든. 환희. 너무 좋은 거. 네. 네, 보통의 감정은 평온. 좋아. 이 정도면 좋아. 이런 거거든요. 강한 감정일 때와 약한 감정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둥이 다른데 이 기둥의 중간에서 새로운 게 만들어져요. 또. 신뢰하고 사랑이 만나면 뭐가 될 것 같아? 신뢰와 사랑? 네. 그러니까 신뢰하고 기쁨이 만나면. 신뢰와 기쁨. 네. 신뢰와 기쁨? 그게 사랑 아닐까요? 그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 얻어 걸렸다. 그러니까 좋은데 믿어. 그럼 그게 사랑이야.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좋은데 예를 들면은 뭔가 걱정이 된다라거나 아니면 좋은데 뭔가 기대하는 감정 같은 게 있어. 좋은데 기대. 네, 기대 감정이 또 있거든요. 뭔가를 기다리는 감정 같은 게 있어. 네. 좋은데 기대하는 게 있어. 좋은데 기대. 짝사랑인가? 그게 바로 낙관이야. 낙관이.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이게 앞으로도 뭔가 계속 좋을 거야 하면 낙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슬픈 상태에서 기대하면 그게 비관인가요? 그렇지. 앞으로 계속 나빠질 것 같은데.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요 조합으로 다 나오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단순함의 조합으로 복잡한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핵심 기억도 중요하고 핵심 감정 5개, 9개. 그렇죠. 그것들로 조합해서 거의 모든 감정이 설명이 된다는 얘기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도 그 다른 감정들 중에 몇 개가 없는 게 아니라 몇 개는 되게 얇을 거예요. 얇죠. 그치. 네. 성숙이 안 된 거지. 성숙이 안 돼 있고 네. 조합이 안 돼 있고 이런 네. 거지. 네.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불행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솔직히 네. 말하면. 네. 네. 아니 복잡한 걸 느껴볼 새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꺾어 들어갈 정도로 배울 뭔가도 없었다는 것이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항상 느끼면서 살았다는 얘기는 세상이 좋고 어렵지만 재밌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외면하고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일리와 같은 환경 변화나 사춘기도 사실 못 겪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급격한 변화조차. 네. 맞아요. 사실은 어떤 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 기쁨이 계속 있었던 이 엉뚱한 아이가 행복하고 잘 살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인생의 역설인데 이런 고난을 겪지 않으면 정교한 새로운 정서들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복잡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맨날 언제면 기쁨이만 떠가지고 네. 막 엉뚱이 몽키 이런 거 하면서 끝나는 거야. 걔가 계속 그렇게 잘하는 거야. 이게 성장했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그럼 섞이질 못하잖아요. 그렇지. 네. 예. 노홍철이네. 아니, 왜 갑자기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노홍철 씨가 본인은 굉장히 좋고 밝은 사람이잖아요. 주변까지 밝게 만들고. 근데 정작 자기 주변에 진짜 소중한 인연은 아직 만나지 못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성숙한 관계를 못 맺는 것 같거든요. 보고 그렇죠. 있으면. 예.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근데 노홍철 씨는 적어도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오늘 네. 뭘 줬을까? 우리에게. 아프면서 정교해진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달았던 게 대통령의 속을 까디집어서 보여줬더니 안에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나. 여기가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식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투명한데 없어. 자, 감정도 몇 개 없어. 한 3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디스커스팅, 기쁨, 슬픔은 있지 않을까? 그치. 예. 분노도 있겠다. 디스커스팅에 가까울 거야. 예. 경로하셨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역겨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자회견을 본 여러분들의 머릿속은 갑자기 다 네. 분노가 치를 치고 이제 나오는 거지 이제 막. 도저히 안 되겠다. 야 나와봐. 여기서 풀나가잖아. 머리에서 풀나가. 피곤합니다 정말. 나는 정말 비관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낙관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 왜냐면 난 복잡한 사람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요즘에는요, 불목부터 시작한대요. 예. 불금이 아니라 불목부터. 어차피 내일 이제 주말이니까 불타는 목요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